G7을 확대해가지고 G11, G12 하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시대 유물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아베가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그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심은 그게 아니겠죠. 한국이 크는 게 무서워. 하지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건데 G7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거기에서 이제 넘버 2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싫은 거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게 외교적인 이유가 된다는 건 글자 그대로 그건 내정 간섭이에요. 저희들이 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고 저렇다 말을 합니까? 이 G7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선진국들 모임이잖아요. 뭐 학교로 치게 되면 그냥 간부 회의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다 귀족들 모임이요. 단장 모임 뭐 이런 귀족들 네. 모임. 그러니까 이 7개 나라가 그 나라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우리로 치게 되면은 한국은행 총재, 이런 이제 재무부 장관 쪽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1년에 두세 번 모여 가지고 세계 경제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자 이런 거 논의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상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실 뒤에서 국제관계 뭐 이런 거 다 결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중국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일본만 들어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가고 있었던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한계를 노정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나라만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세계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IMF가 있고 WTO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일본은 부정을 하고 싶겠지. 근데 WHO의 보건기구에서 우리는 집행이사국이 됐어요. 모범을 창출했고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지금 원래 현재 사무총장이 브라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브라질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번에 김현종 차장하고 유영희 씨, 그죠? 유명희 그 통사본부장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태혁 부인. 누구요? 정태혁 부인. 이부망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기구에서 지위나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뭐 인터폴에서는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치하를 하고 있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는 세계 1위라고 봅니다. 그 일본 따위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저 섬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옆에 깊숙하게 생긴 섬 하나. 일본이 한 20년 전에 바다로 가라앉은 그 나라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 꺼냈네. 아니 근데 아베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아베 일본이 한국에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런데 쫄리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윤석열 같은 거는 거예요. 쫄린 강아지. 근데 G7에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감으로써 본인의 지위를 당연히 잃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막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봐야 대장이 되거든요. 되고 싶은 거고 사실 일본은요 지불도 없는 것들이 돈 찍어내서 이 각 국제기구에다가 후원하고 이런 짓거리 해왔던 나라예요. 부채 비율이 250% 아닙니까? 그리고 다 증명하는 거죠. 그만큼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막 뭐 이방카한테 660억 그 자리에서 쥐어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의 스피커도 그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측근 비리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선거 때도 아베가 돈 쥐어주고 해가지고 비리가 엄청 터져 나왔어. 그러니까 측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역시 아베는 일본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구조상 북한은 계속해서 나쁜 놈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일본의 그 보수 세력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해. 예를 들어서 G7에 한국이 온다고 자유한국당 같은 마인드잖아요. 니들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자유한국당이 나 같은 사람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하면 좋습니다. 속으로는 쓰리겠지만 한국도 들어와서 아시아 이상이 높아지면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예쁘겠냐고. 좀 멋있네. 이런 미친놈들인 거죠 진짜. 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코로나가요 지난 주말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미국에서만 259만 명이고 약 4분의 1이 4분의 미국에서 1. 예.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아직도 트럼프는 이게 미국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라고. 아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루에만 4만 5천 명씩 확진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대한민국이 한 13,000명쯤 되거든요. 확진자가 지금까지 반년 동안 누적 확진자. 13,000명. 예. 근데 언론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주죠. 그냥 수도권에 60명 발생, 뭐 몇십 일 만에 뭐 최고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배쯤 될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계산을 네. 하면. 근데 그 5배쯤 되는 인구가 대한민국 60명이 불어나면 어마어마한 거고 미국은 하루에 4만 5천 명 확진자가 나와도 뉴스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비교는 늘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사망률이 또 치명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사망률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미국, 뭐 저 유럽의 나라들은 낮은 나라가 5% 정도 나오고 높은 나라가 20% 정도 나옵니다. 치명률이.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거든요. 공포하는 사실 거. 이렇게 많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고 미국이 위험하다, 뭐 브라질이 위험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나라가 자기들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진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명률이 나오는 건데 그 치명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압도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다는 거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치명률이 1%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10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일주일 후에 사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보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망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고요. 네, 50만 명. 미국이 259만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 브라질은 131만 명. 러시아는 63만 명. 인도는 53만 명 이런 식이거든요. 대한민국 순위 100위에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잖아요. 아까 그 미국의 인구의 5배, 6배쯤 되는 걸로.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합치면 한 5배쯤 될 거예요. 땅덩어리는 거의 한 50배 되는데 인구는 그만큼 퍼져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다르다고. 맞아. 대한민국 수도권에 인구가 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만큼 잘 만나고 있는 건데 이걸 뭐 잘 막았다 안 막았다 이런 것보다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쳤을 때 미국은요. 인구가 3억이에요. 근데 3억 중에서 현재 약 300만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치면 1%인데 그러면 100명이 모이면 1명은 있다는 거고 100명이 모인 곳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트럼프는 유세장에 100만 명을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러면 그중에 10,000명이 감염자라는 거고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마스크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 이거밖에 없는데 대통령마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뭐 그러네, 미국은 뭐. 300만 400만 계속 갈 근데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인 굉장히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지만 빠르면 9월, 늦어도 2020년이 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확인된 치료제 내지는 그러니까 백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방법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조만간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일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어쨌건 그 얘기는 더 이상 하면은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잘 돌아가요.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막으면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착 도움 좀 주고 개혁도 좀 하고. 그 내가 발휘해왔던 안진걸 소장이 해왔던 얘기 있죠. 미세먼지와 조중동과 미래통합당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사실상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지키만 하겠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부류의 33년 만에 6.29 항복선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